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아주 작은 것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치밀하게 꾸밀 수 있겠지만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빈틈이 드러나기도 하죠. 소개팅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책에 따르면요. 그의 중심이 아닌 테두리, 즉 가장자리를 살피면 보인다는데요. 예를 들어 손끝이나 소매끝, 구두 굽이나 가방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차분하고 점잖은 사람인지 덤벙대고 허당끼 있는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죠. 근데요, 애써 꾸미고 나왔다는 건 그만큼 잘 보이고 싶다는 노력의 의미가 아닐까요? 굳이 구석구석 살피기보다 보이는 그대로 봐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적하고 평가해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9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Don't go changing. 9월 29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장소리님, 소매끝, 가방끝, 신발 끝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요? 아후, 앞으로는 깔끔이가 돼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좀 하나둘 챙기다 보면 깔끔한 사람이 진짜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은요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어도. 저는 글쎄, 가방이랑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가방 잃어버리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예,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여 이제는 아예 안 들고 다닙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최소화해서 들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갑, 휴대폰 이 정도 말고는 저는 항상 소지하는 물건이 딱히 있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이지혜님, 요새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친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거리감이 든다고 해야 되려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모습, 나의 편안한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대외적인 모습들을 부각시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더 그런 편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성향상 이런 것들을 쉽게 내비치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친해지기 힘들 수 있겠지만 진짜 친해지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 어쨌든 오프닝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소매끝 여러 가지 테두리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것을 신경 쓰고 나온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에게 좀 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눴는데, 여러분들 소개팅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잘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소개팅에 나갈 때 꼭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고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이고요. 푸른밤의 성공 여신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오만석, 이건명,
지창욱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그날들에 초대합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1월 3일까지 공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어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빈지노의 노래예요. 네, 빈지노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Always Awake라는 곡인데요.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 깊은 그런 곡이에요. 빈지노 씨 하면은 역시 힙합 장르에 있어서 상당히 입지가 탄탄하신 그런 분이죠. 일리네어 한 멤버로서 되게 많은 팬들을 보유한 그런 래퍼인데요. 빈지노 씨는 되게 여러 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가사도 되게 낭만적으로 잘 쓰고 목소리도 독특하고 옷도 잘 입는 그런 여러 엔터테이너적 요소가 집합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력이 출중하니까 더더욱 그런 모습들도 빛을 발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요. Always Awake 이 노래 예전에도 한번 선곡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이 들어보죠. 빈지노의 노래입니다. 빈지노의 Always Awake 듣고 왔어요. 8525님 한동안 이 노래에 꽂혀서 맨날 듣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들어도 몽환적이고 빈지노 자체의 노래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곡에서는 빈지노 씨의 어떤 그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전 그래요. 예. 이때 이 첫 번째 앨범이 나왔을 때 되게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예. 좀 언더씬에서도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아티스트였고 그 정규 앨범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안에 좋은 곡들이 참 많았어가지고 5041님 어제보다 조금 더 서늘해진 오늘 밤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뭔가 흔들흔들한 멜로디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흔들흔들 어떤 의미일까? 흔들흔들 어느 부분에서 흔들흔들 했을까요? 그래요. 이런 본인만이 느끼는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또 곡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6123님 쫑디 조금 전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을 확인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나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푸른밤 들을 때마다 꼭 합격해서 문자 보내야지 했었는데 너무 행복한 밤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 축하드리고요. 늦게까지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보낸 여러 밤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시간들의 어떤 보상을 받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시작할 준비가 된 거니까 이 다음에 준비하는 것들도 잘 시작을 해보시길. 그래도 지금 당장은 한 일주일 정도는 막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도 좀 푹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하고도 식사 나누시고. 윤다빈님, 대학 입시 면접 준비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추상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던데 준비 질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신을 색에 비유한다면 쫑디는 자신이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짙은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짙은 파란색이고 싶어요. 오늘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주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글쎄 뭐 날이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구름도 져있고 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조금은 서늘서늘한 그런 날이어서 파란 자켓을 입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좀 날이 그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자켓색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파란색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색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던데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좋아하는 색으로 꼽더라고요. 시원하다 혹은 뭐 바다, 하늘 뭐 이런 탁 트인 무언가가 떠오른다 라는 의미로 파란색을 꼽는 경우가 많다던데 뭐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 블루라고 하면 우울감을 표현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저런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딱 얘기했을 때 뭔가 통과하는 감정선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든 슬픔이든. 차소영님, 요즘 감성도 잃고 너무 현실적이고 기계같이 변한 제 모습이 아쉬워요. 라디오라도 들으면 예전 같은 감성적인 면이 잠깐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푸른밤 놀러왔어요. 아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좀 변한 내 모습에 섭섭할 때가 있죠. 예전처럼 좀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내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푸른밤 외에도 라디오 들으시면 좀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또 파고드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또 나인씨 나오는 날 아닙니까? 나인씨의 선곡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커스 밀러와 코린 베일리 레가 함께한 Fre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운세보다 오늘을 더 잘 맞히는 것은 당신의 어제. 사주포리보다 당신의 미래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은 당신의 꿈. 별자리보다 당신을 더 잘 말해주는 것은 혼자 있을 때의 당신. 고독한 이 시간, 나와 마주하고 나를 더 알게 되는 이 시간. 이분의 선곡 함께 해야죠. 디오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 그런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잘 가져오시는 쪽집게 도사님이시죠. 나인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나인씨. 네. 그래, 오프닝에서 뭐 운세, 별자리, 사주풀이 이런 거 얘기했는데 믿으시는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타로 뭐 이런 거.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에 가족들끼리 재미로 해봤었어요. 뭐 했어요? 타로? 타로. 타로. 음, 타로 같은 재밌었어요. 경우에는 카드가 있으면 네. 그래도 꽤 재밌게 이제 프리책이 있으면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네. 할수 재미삼아 있어요. 할 수는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게 참 즐겁죠. 뭐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운세 같은 거는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보면 그걸로 그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믿으면은 좀 그쵸? 그냥 좋은 거 나오면 음. 웃으면서 기쁘게 음. 받아들이고 만약에 조금은 안 좋은 게 나오면 생활할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 그 정도지 네. 이것에 막 어떤 큰 틀이 움직인다거나 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우주가 뭐 움직인다든지. 예, 물론이요, 물론이죠. 그래요. 뭐 오늘도 좋은 곡들 뭐 쪽지게처럼 뽑아 오셨겠죠. 네. 5331님. 네. 9월 30일이 나인씨가 속한 밴드 디어클라우드의 밴드 결성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음악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새 음반 발매 기다리고 있을게요. 디클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11주년. 이야. 그러고 보니 샤이니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샤이니는 뭐 내년 5월쯤이 되면 그때 이제 9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오래됐네요. 그쵸. 의외네요. 샤이니가 그렇게 샤이니도 오래됐지만 오래됐으니까. 디어클라우드의 어떤 내공 그 시간들.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유시우님. 나인 언니 선곡 들으려고 한숨 자고 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한숨 자고 좀 더 여유로운 새벽을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고독시 클럽 이 시간이 제 쉼터거든요. 이것도 좋죠. 예. 일 딱 끝나고 바로 잠들어서 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가 조금 맑아지잖아요.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일이 끝났는데 왠지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아까워서 잠 못 드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괜히 딱히 지금 할 것도 없는데 네네. TV 채널 계속 돌리고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있고. 네, 지금 당장 나갈 것도 아니면서 괜히 친구들한테 연락 계속 해보고. 외롭다. 그거 외롭네요. 네? 찔렸어. 외롭다. 네? 뭐 안 외로운데? 아닌데? 하나도 안 외로운데? 근데 저는 그냥 연락한 건데 안부 인사한 건데? 이 푸른밤 올 때 꼭 그래요. 푸른밤 이제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되게 늦은 시간인데. 2시 이제 도착하시면 거의 2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2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막 뭘 해요. 평소에도 어차피 그쯤에 주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예. 네.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그렇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나요? 좀 전에 유시우 씨가 쉴 곳이라는 말, 쉼터라는 말 하셨는데 네. 오늘 하루 쉴 곳이라는 주제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 했습니다. 오늘 하루 쉴 곳. 음. 오늘 어디서 쉬고 싶으세요? 나인 씨는? 어디서 쉬고 싶냐고요? 오늘이 끝난다면 전 굉장히 침대를 좋아해요. 침대에서. 예. 늘 거기 있습니다. 나의 음. 침대에서 은신처. 은신처. 이불 밖은 위험하니 그렇죠. 나갈 수 없다. 그렇게나 위험한 바깥 공기를 많이 음미하였으니 그렇죠. 그래요. 오늘 하루 쉴 곳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나눌 텐데 네. 우리 푸른마음 가족분들의 실시간 선곡도 받아봐야죠. 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오늘 주제인 오늘 하루 쉴 곳에 어울리는 노래를 이유와 함께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도 받아볼 거고요.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를 바로 들어보죠. 어떤 곡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올랐던 분이고요. 얼마 전에 콘서트가 매진돼서 또 이슈가 있었고요. 네. 7집 앨범이 곧 나오시는데 새로운 노래가 나왔어요. 그 전에 선공개되는 곡인데 오늘 그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심의가 났지 않았다고 해서 네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박효신 씨 이야기였는데요. 박효신 씨의 야생화로 한번 고독시 클럽 열어볼까요? 숨이라는 곡이 발표가 됐죠. 그랬죠. 저도 오늘 라디오 오면서 들었어요. 노래 너무
잘하셔요. 그죠? 그리고 좀 홀리하다고 할까요? 아, 성스럽다. 좀 경건한 네네네. 느낌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노래가 일단 좋고 그리고 가창자가 실력이 출중하니 뭐 잘 될 수밖에요. 그니까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왜 그 노래하는 사람이 곡을 쓸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발음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뭔지 알죠? 고음에서는 어떤 발음을 잘 쓴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는데 이 숨이라는 곡도 그렇고 야생화라는 곡도 그렇고 굉장히 보컬리스트가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발음들을 네네. 가사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효신의 노래죠. 야생화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네,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왔어요. 네. 노래 정말 좋죠. 진짜 좋네요. 어려운 노래. 어려운 노래. 3033님. 네. 위로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뭉쳤던 어깨가 확 풀리는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뭉쳤던 어깨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진짜. 나인 씨는 많이 뭉쳐 있나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마사지 같은 건 잘 받으세요? 아니요. 나 스스로 하는 마사지. 저도 잘 못 견뎌서 마사지요? 못 받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피로가 쌓이고 쌓이면 어깨가 뭉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뮤직 테라피 거창하다. 박효신 씨의 야생화였습니다. 정윤아님. 네. 박효신 씨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소리가 좋아서인지 발음이 좋으셔서인지라고 하셨는데요. 박효신 씨는 조금 많이 변화한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해줄 수 없는 일 때랑 만약에 지금 야생화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상당히 다르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보셔도 될 건데요. 요즘이 훨씬 발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진짜 잘 들리죠. 어떤 이야기인지. 네. 그리고 발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해요. 네, 많은 소리가 나죠. 노래 참 잘하시고 네. 그 뮤지컬도 잘하시잖아요. 장난 아니라면서요. 예. 본 적은 없는데요. 볼 수가 없대요. 예, 티켓을 티켓이 구매한다고 없어서. 합니다. 네. 정말 잘하시고 이제 목소리로 표현하는 어떤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난 그리고 노력도 엄청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박효신 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받아볼까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요즘 얘기보다 처음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은 아마추어 노래 콘테스트 같은 데에서 많이 이렇게 가요제에서 수상을 많이 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99년에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한 게 거의 데뷔라고 보면 되고요. 그 해에 이제 데뷔 앨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가 19살 때였죠. 그러니까 벌써 데뷔한 지는 17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중견 가수. 네. 그러나 나이는 여전히 어리신 그런 분입니다. 젊을 때도 데뷔를 하셔서 19. 그렇죠. 이때 또 이런 목소리와 이런 감정선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웠죠. 맞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네. 뭐 임재범 씨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놀랐었죠. 맞아요. 굉장히 어리신 분이라. 네. 자, 야생화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박효신 씨가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진 후에 그렇죠. 또 발매를 했던 곡이잖아요. 맞습니다. 정규 6집 이후에 4년 만에 나온 싱글이었는데요. 작사 작곡을 정재희 씨하고 같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편곡도 역시 정재희 씨가 하셨는데 이 정재희 씨가 오케스트라 편곡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서도 이 50인조 오케스트라 느낌이 정말 웅장하게 네. 잘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더 찾아 듣게 되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소개도 받아봤고 아티스트 소개도 받아봤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
재즈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분도 생각해보니까 그 아마추어 노래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옛날 분입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Angel Eyes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 아티스트와 곡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Angel Eyes 듣겠습니다. Try to think that love's not around. 네, 엘라 피츠제럴드의 Angel Eyes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좋네요.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곡 자체가 되게 구성이 맞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곡은 되게 그냥 이제 보컬의 어떤 수려함이 네. 돋보이는 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게 맨 앞에 선봉하는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또 피아노 한 대 그냥 노래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곡을 원래 그 스팅이 부른 버전으로 먼저 알았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라 피츠제럴드의 버전을 듣고 좀 놀랐어요. 너무 좀 다르거든요. 네. 스팅은 좀 차가운데 이제 엘라는 조금 더 부드러운 기분이 있어서 그 약간 비교하시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23님, 역시 쉬면서 듣기엔 재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네요. 좋은데요? 재즈 좋죠. 좋죠. 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스무스한 재즈들이 좀 그렇죠. 네. 최현정님. 와, 이 노래는 정말 짙은 향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음악에서 진한 머스크 향 같은 것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무슨 향 좋아하세요? 향이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좋아하는데요. 달콤한 향이 있고 시원한 향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우드라고 나무 냄새 나는 거. 예. 그거 좋아합니다. 비슷하군요. 진짜요? 저도 우드 향 진짜 좋아하고. 짝짝 맞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 머스크가 안 들어간 건 안 씁니다. 머스크도 좋아하는구나. 베이스로 무조건 머스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못 쓰는 모든 향이 나는 것은. 뭐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따 물어봐야지. 네. 최은정님. 어, 최은정님 금방 소개해드렸군요. 그랬죠. 자, 그래요. 엘라 피츠제럴드 엔젤 아이즈 들었는데요. 네. 소개를 좀 더 받아보죠. 일단 엘라 피츠제럴드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재즈 가수로 알고 계신데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많은 재즈 곡들을 본인이 직접 써서 노래를 하셨던 분이고요. 일단은 3대 디바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빌리 할러데이랑 네. 사라 본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3대 디바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사라 본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역대가 강해서 보이스톤으로 좀 멋있는 분이라면 빌리 할러데이는 좀 어둡고 네. 좀 음울하고요. 엘라 피츠제럴드가 가장 대중적인 재즈 디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으로 또 유명하고 재즈의 여왕이다. 59년 동안 13번의 그래미를 받은 아주 재즈를 대표하는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엘라 피츠제럴드에 대한 소개도 받아봤고요. 네. 다음 곡을 소개받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음 곡 뭔가요? 얼마 전에 한동근 씨가 차트 역주행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이분도 굉장히 조용하게 차트 역주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정준일 씨의 안아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듣고 와서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정준일의 안아줘 듣겠습니다. 서러운 맘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2부 끝곡으로 정준일의 안아줘 들었습니다. 네. 노래 좋죠. 좋습니다. 네, 뭐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곡이고 정준일 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곡을 또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김정혜님.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무력한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위태로운 느낌과 절박함이 어우러진 목소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무력한 남자. 무력한 한 누군가, 한 사람 네. 떠오른다. 예.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정준일 맞아요. 씨. 정준일 씨 가사들이 좀 다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뭔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키가 되게 큰 남자가 좀 마른 남자가 네. 좀 높은 의자에 축 처져 앉아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정준일 씨네요. 느낌이. 정준일이에요. 그러네요. 정준일 씨가 이렇게 그려지는. 예. 0602님. 네. 내겐 내가 없어.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슬퍼져요. 체연녀 많은 목소리로 이렇게 마지막 같은 노랫말을 부르는 것이 너무 슬퍼요.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사가 참 뚜렷한 색을 가진 그쵸. 분이죠. 정준일. 어떤 분이고 네. 안아줘는 어떤 곡인지. 일단 2009년에 메이트라는 밴드로 데뷔를 했죠. 그 전에 2005년에 그 유재하 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네. 2011년에 그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안아줘라는 곡인데요. 지금 들으신 곡이 몇 달 전부터 차트에 올라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은 곡은 어떻게든 알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곡 좋아요. 좋아요. 되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아줘 슬픈 노래를 들었는데 정준희 씨의 감성은 좀 이런 뭐랄까 어두운 색채 우울감이 가득한 곡들도 꽤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곡 말고도 저는 플라스틱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 네. 노래 좋아요. 그 앨범 플라스틱이 미니 앨범에 수록돼 있죠. 네. 그 그렇습니다. 앨범에 되게 좀 다운되는 곡들이 꽤 많이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엄청 사랑했어요. 네, 저 그 우울하니까. 앨범을. 네. 그랬군요. 네, 네. 어두웠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상당히 큰 인기를 끈 지금도 뭐 물론 인기가 많으신 BY 씨가 네. 또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랬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준일의 안아줘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네. 2부 첫 곡을 이제 소개를 받아볼까 합니다. 2부 첫 곡 오늘 주제가 오늘 하루 쉴 곳이란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주제에 배반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느릿한 곡인데요. 좀 긴장감이 있다고 할까요? 느린 곡인데 긴장감이 있기가 좀 힘든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은 좀 강한 흡입력 때문인지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 손성재 씨가 만든 곡인데요. 노래는 조원선 씨가 하셨습니다. 마음 얼음처럼 단단하게 라는 곡입니다. 그래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죠. 손성재와 조원선이 함께한 마음 얼음처럼 단단하게 듣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요 단단하게 굳어져가요 그 속에는 네. 조원선 그리고 손성재가 함께한 마음 얼음처럼 단단하게 듣고 왔어요. 네. 와, 노래 되게 차갑네요. 너무 차갑죠? 사랑한다고 어쩌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셨는지. 이 가사는 윤상 씨랑 늘 함께 작업하시는 박창학 씨가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가사입니다. 네. 하나 소개해 주시죠. 5923님, 자기 얘기를 차분하게 독백으로 부르는 것 같은 묘한 곡이네요. 집중해서 듣게 돼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좀 조원선 씨의 목소리 자체가 네. 되게 사람을 흡입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손성재 씨는 어떤 아티스트인지. 일단은 색소포니스트. 여러 가지 관악기를 다루시는데요. 일단 색소포니스트로 가장 유명하시고요. 뭐 연대 작곡가 버클리 그리고 뉴욕 퀸즈 칼리지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거치신 좀 인텔리하신 분이고요. 네. 현재 실용음악과에서 또 교수님으로 아이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이 앨범은 싱어송라이터로서 낸 첫 앨범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어요. 뭐 들으시면 아시는 하림 씨부터 뭐 이상순 씨 이런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의 차분한 곡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분위기 좋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손성재. 그래요. 손성재와 조원선의 곡이었어요. 네. 조원선 씨의 보컬. 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차가운 매력이 되게 뚜렷하게 잘 표현되는 그런 보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실제로도 알거든요. 조원선 씨를. 네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셨대요.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은 말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얘기를 하냐고 상대방이 그럴 만큼 원래 목소리가 좀 서늘한. 아. 네. 뭐 여보세요만 해도 서늘한. 그래서 왜 화났어?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들으셨다고. 난 씨는요? 저요? 네, 어때요? 저는 잘 안 들린다고 해요. 뭐? 뭐라고? 뭐라고? 뭐? 다시 한번 말해줄래? 네. 그래요. 네, 자 나인 씨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제가 벌써. 준비한. 저는 늘 마지막 곡이 약간 좀 매니악하게 하는데요. 제닌 앤 더 믹스테이프이라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를 오늘 골라봤습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뭐라 그럴까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한 정보가 찾기 힘들 만큼 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네. 2013년에 발매된 EP 수록곡이에요. 홀드미라는 곡이고요. 이 분의 이름은 제닌 앤 더 믹스테이프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죠. 제닌 앤 더 믹스테이프의 Hold Me 듣겠습니다. 제닌 앤 더 믹스테이프의 Hold Me 듣고 왔습니다. 네. 좋은데요? 좀 몽환적이죠. 네네네. 이렇게 좀 음산하면서 몽환적인 게 전 좋더라고요. 보컬에 되게 독특한 음색이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일단은 뉴질랜드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본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R&B의 알리아,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갑자기 시규어로스, 슈겨러스요? 그리고 보니베어 이런 느낌으로 영향을 받았대요. 네네네.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또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네. 5913님,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가만히 앉아 듣고 싶어지는 곡이네요. 나른해요. 나른한데 몸에 힘을 주는 기분? 뭘까요? 나른한데 힘을 주는 거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거 있잖아요. 힘을 뺏는 나른함이 있고 네. 나의 피로를 풀어주는 나른함이 있잖아요. 그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욕조에 들어간 느낌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피로가 조금씩 풀리면서 어떠한 그거예요. 나인 씨가 푸른밤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무언가를 해야 될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을 때 네. 피곤한데도 자지 않고 TV를 계속 돌리게 때. 되는 그 에너지를 얻었던 어떠한 그 동기부여. 그런 느낌. 5913님도 그런 걸 받은 건 아닐까. 이 음악을 들으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하는. 그래요. 어쨌든 자 제닌 앤 더 믹스테이프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그렇게 크게 정보가 많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뉴질랜드에서는 좀 유명하대요. 네. 뉴질랜드 아티스트니까 2013년에 그 비평가의 초이스에서 노미네이션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음악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고 그리고 이제는 뉴욕에 와서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많은 어떤 앨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주지로 옮기기도 했으니.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 오늘 하루 쉴 곳이라는 주제로 보내주신 신청곡들도 만나볼까요? 네, 박민아 씨 휴식을 위한 노래
신랑과 처음 만났을 때 선물 받았던 노래인데 잘 때마다 들으면서 기분 좋고 행복했어요. 실내 네가드의 To Sleepy People 신청합니다. 이 노래 좋죠. 그래요. 네. 신랑 남편과 음. 함께 들었었던 곡이겠죠. 처음 만났을 때 선물 받았던 노래다. 이 좀 비사이드가 좀 궁금한데요. 되게 표현이 멋있네요. 선물 받은 곡. 그러니까요. 어떻게 MP3를 뭐 메일로 보내줬나? 아니면 처음 만나고 같이 뭐 들을 공간이 있었다든지 드라이브 혹은 뭐 어떤 카페에서라면 신청곡을 해서 들어보세요 라든지 그러네. 이런 어떤 로맨틱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신랑이 근데 음악을 되게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런 거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네. 날 위해서 음. 이런 어떤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음악을 가져와 준다는 거.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라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 음악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그거는 안 돼요. 좀 그래요? 네, 그건 안 돼요. 차라리 가져오지 마. 그건 못 듣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장지원님. 네. 저는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싶어요. 제가 수험 생활로 힘들었을 때 집에 와서 하루의 끝 들으면서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곤 했거든요. 이런 거 좋죠. 그래요. 뭐 네. 위로를 받으셨으면 앞으로도 좀 자주자주 생각이 나시면 들으시고 힘을 네. 얻으셨으면 합니다. 되게 제가 원래 이런 위로의 코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하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디오를 하면서 종현 씨가 변하는 게 있죠. 엄청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라디오 오래 들으신 분들은 네네. 제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계실 텐데요. 예, 제가 그렇게 막 따뜻한 음악을 뭔가 제 안에서 이제 이끌어서 막 제가 뭐 타고난 무언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그러면은- 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그럼 평소에도 그 좀 내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쌀쌀한. 네, 사람한테도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막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지혜님. 네. 로이킴 홈 신청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로이킴 씨 참 독특하죠. 맞아요. 되게 옛날 사람처럼 노래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이가 참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박효신 씨 처음 느꼈을 때랑 그 비슷한 뭐 로이킴 뭔가 씨도 깊이가 느껴지는. 네 나이가 뭔가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최수아님. 네. 저는 윤현상의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라는 곡을 듣고 싶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담담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숲속에 누워서 자장가를 듣는 기분이 들어요. 되게 동화 같네요. 숲속에 진짜. 누워서 자장가를 듣는다. 좋다. 음. 피아노의 숲이라는 만화 아세요? 어떤 만화죠? 그 숲속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 네. 주인공이 늘 피아노를 치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로맨틱하네요. 네. 손자영님. 김성규와 박윤아가 함께 부른 답가 듣고 싶어요. 조근조근 읊조리는 두 보컬의 목소리가 조금 쌀쌀한 이 밤에 잘 어울리는 쉼터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곡인데 아르바이트 할 때 듣다가 감싸주는 듯한 기분에 많이 위로받았던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또 날 위로해주는 곡들이 하나둘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김재희님. 네. 저는 조용필의 걷고 싶다 신청해요. 저는 20대 초반이라 조용필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 노래 처음 듣고 무한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해준다면 정말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같이 걷는다. 걷는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달린다와는 또 다르죠. 다른 어떤 뭔가 약간 동반자? 그리고 지속적인 느낌 있죠. 오래 함께 할 것 같은. 그러네요. 뭔가 그리고 이 길이 뭐 짧지는 않을 것이다. 이 고됨이 순간은 아닐 것이다. 네네네. 쭉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죠. 저 멀리 끝이 안 보이는 길이 보이니? 네, 네가 갈 길이야. 이런 느낌. 비극적인데? 예. 2258님, 우효 청춘. 밤에 자기 직전에 괜히 나에게 미안해질 때 있잖아요. 오늘 하루 답답했던 나에게 조금 더 잘할 걸.
후회되기도 하고 그럴 때 듣는 노래입니다. 우유 씨도 참 대단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에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궁금하고 그렇죠. 한번 뵙고 싶고 라이브하는 모습 한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싶고 그런 네. 느낌? 그렇죠.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아티스트 맞아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밤에 자기 직전에 미안해질 때 있나요?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네. 미안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혹사시켰을 때 본인을 그럴 때 좀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는데 조금 굳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오늘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미안한 게 아니구나. 굳이 내일은 좀 그래도 음. 그래도 좀 힘 좀 뺄까? 생각하다 눈 뜨면 또 다시. 없어지죠. 잠들기 전에 했던 생각들. 그렇죠. 맞아요. 아침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숙현님, 네. 레트로 펑키의 내 편 추천해요. 지친 내 하루에 내 편이 필요해. 오늘만큼은 그게 너였으면. 이라는 가사가 오늘 하루 쉴 곳 한 글자로 줄이면 너 아닐까? 야, 이거 약간 그 원태현 씨 시 같네요. 그래요? 네, 오늘 하루 쉴 곳. 한 글자로 줄이면 너. 따옴표 붙여주세요. 양 끝에 너. 양 끝에 너. 그쵸. 행 바꿔주시고요. 9178님, 성시경 쉬어요 추천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지쳐있을 때 들으면서 많이 힘을 내게 됐던 노래였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일을 힘겹게 만나는 그대 지쳐있나요? 이젠 쉬어요 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와닿더라고요. 참 이런 가사들이 담겨있는 곡들 네. 요즘에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그래요? 좀 서로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상의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곡들이 되게 한 5년 안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근데 요 5년 안에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네. 다들 힘내시길. 왜 그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우린? 신진 씨, 하루에 쉴 곳에는 엄마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낮잠 자던 포근한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휴식 시간에는 많은 사운드보다는 보컬과 피아노만 나오는 음악이 듣기 좋더라고요.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들어주세요. 이 노래 좋죠. 좋습니다. 엄마의 편지 너무 좋죠. 예전에 종현 씨가 이 노래 추천했었잖아요. 나 그거 기억해요. 노래가 좋은데 어떡해요. 할 수가 없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그런 곡이어서 그래요. 쉴 곳. 오늘 하루 쉴 곳. 역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엄마입니다. 네. 예,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31위 디어 클라우드 11주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우울해요. 왜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저도요. 진짜? 뭐예요? 그 진짜의 짜의 그 바이브레이션은 뭐였어요? 진짜? 왜 그랬지? 왜 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좀 일도 많았었고 아, 머리도 아프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괜찮을까? 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실수 많이 했나요? 많이 불안했었는데 아니던데. 나인 씨 앞에 있으면 제가 실수를 다 해도 나인 씨가 다 알아서 잘 아니 근데 오늘 실수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후루. 응? 후로? 너무 F를 히읗으로 발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로. 네, 너무 F네 발음이. 후로야 후로. 후로 종현. 네. 그렇죠. 자 그래요.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네. 그 전에 4147님. 오늘 우울했는데 나인 언니가 골라온 노래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히 해주셨어요. 오늘 특히 진짜 고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인 씨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달 전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졌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캄캄한 차 안에서 그는 이별을 말하는 이유들을 늘어놓았다. 내가 먼저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도 서운했고,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게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싫었고, 자기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자꾸 결혼 얘기를 비추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나도 먼저 이별을 말해본 적이 있으니까, 먼저 사랑이 식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의 말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아팠다. 마음이 아프니 몸도 같이 아파왔다.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그냥 이렇게 될 일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펼쳐진 엄마의 일기장을 보게 됐다. 내가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일기장에는 온통 내 걱정과 나에 대한 기도로 가득했다. 너무 쏟아내서 이젠 말라버린 것 같던 눈물이 다시 뜨겁게 차올랐다. 왜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이젠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나 큰데. 엄마의 일기장에 눈물 섞인 글자를 남겼다.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떠난 사람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자. 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담담하게였습니다. 5146님, 저도 엄마가 쓴 일기장을 보면서 운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내용도 내용인데 엄마를 닮은 동글동글한 글씨에 괜히 울컥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진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는 게 참 곤욕이죠. 더군다나 이게 또 사랑 연인과 관련된 어떤 일이라면, 그리고 그 연인을 나의 가족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먼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민망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려져서 서로 그냥 지레짐작 눈치를 보며 서로 이제 그런 이상한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또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게 가족이니까 어찌 보면 가장 든든한 내 편일 수 있죠. 재밌는 건 가장 든든한 내 편과 기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묘한 일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0718님, 왜 갑작스러운 것들은 늘 아픈 걸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슴이 찔려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알고 있어도 되게 아파요. 이런 건. 그러니까 원래 아플 거였던 거예요. 원래 되게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피할 수 없었을 뿐이지. 갑작스러울 때는 가끔은 이제 육체적인 거는 탁 순간적으로 지나치고 나오면 그때는 괜찮다가 이후에 엄청 아플 때도 있고, 마음도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건 되게 결국엔 그만큼의 통증을 내가 감당했어야 될 무게의 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고 또 함께한 것들이 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내가 그만큼 통증을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요? 4121님, 쫑디 전 지금 처음으로 이 시간까지 직장에 남아 있어요. 밤샘 작업은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오랜만이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쫑디가 응원해주면 힘낼 것 같아요.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게까지 계시네요. 힘내시고요. 직장에 처음 이 늦은 시간까지 있어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으면 안 좋으니까 칼퇴칼퇴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본인도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1179님, 쫑디 오늘 어감이 귀여운 순 우리말을 알게 됐어요. 몽그작 몽그작. 단어는 귀여운데 담겨있는 뜻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조금 작은 동작으로 게으르게 행동하는 모양이라네요. 마치 요새 저의 모습 같아서 뜨끔했어요. 민기적과 또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몽그작 귀엽네요. 발음 진짜 몽그작. 김수지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막상 상대방이 싫은 티 내는 걸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사실 누가 나 싫어하는데 그거 되게 신경 하나도 안 쓰긴 어렵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것에 많이 초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하는데 누가 나 싫어하는 티를 눈앞에서 막 내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사람이다 보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못된 어떤 복수의 마음들이 막 불타오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괜한 부딪힘 그리고 그런 싫은 티 내는 것들 대부분이 쓸데없는 감정 소모 혹은 쓸데없는 어떤 분위기 상황 연출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팩트로 진실로서 마주하면 되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으면 진짜 팩트로 진실로 어떠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반격을 가하십시오. 혹은 무시하시던지. 3276님,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거리에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네요. 횡단보도 건넜는데도 저 혼자 쓸쓸하게 건넜어요. 이 세상에 쫑디 목소리만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묘해요. 묘해서 쓸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묘하고 쓸쓸하시다고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또 독서실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좀 피곤한 하루 마무리 시간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서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우셔서 좀 노곤노곤히 주무시면 이 마음이 조금 달래지지 않을까 싶네요. 캐선의 Ship and the Glove, 윤다빈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네, 캐선의 Ship and the Glove 듣고 왔어요. 노래 좋네요. 3678님,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부랴부랴 벼락치기 하고 있는데 머리에 남지가 않네요. 미리미리 해야지 하고 항상 후회하면서 왜 일찍 준비하는 게 매번 안 돼서 이렇게 또 벼락치기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벼락치기라도 해야죠. 어떡합니까? 시험을 또 보고 우리가 점수를 내야 하니 이제 토요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한 30시간 이상 있으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30시간이 당락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8024님, 같이 있으며 으르렁대며 싸우는 신랑이 출장을 갔는데 이상하게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분명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걸 두고 미운 정이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신랑이잖아요. 신랑. 예.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서로 싸웠더라도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부럽네요. 애증인가? 애증? 이것이 애증인가요? 7365님, 내일 친구들과 글램핑을 하러 가요. 처음이라 매우 설레는데 내일 비 온다는 얘기가. 비 안 오게 기도해줘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날씨 좋길 바랄게요. 7365님이 가는 쪽만.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해서요. 예. 구화 숫자들의 석별의 춤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키코의 I Miss You입니다. 아키코는 2000년대 초반 데뷔한 일본의 재즈 싱어인데요. 이 노래는 홈피를 꾸미는 SNS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많은 분들이 배경음악으로 걸어두기도 했던 곡입니다. 가사는 전부 영어로 쓰였는데요. 계절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어떤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짝 뭉개지면서 불분명하게 들리는 영어 발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날에 들으면 더 좋은 곡 같습니다. 오늘 끝곡 아키코의 I Miss You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